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카카오뱅크 송호근 팀장님 네. 설명 다 해드렸죠? 그럼요. 네. 소개하시면 됩니다. 바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뭐 다들 그 뭐 어디 잠깐 있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요. 여러분. 길에서 그 전단지 나눠주다 왔어요. 언더스탠딩 구독. 그래 구독. 좋아요. 저희가 하도 구독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네. 주택담보대출도 비대면으로 그렇죠. 해보겠다는 건데 성공했어요. 비대면 이제 지금 이제 출시가 됐죠. 예. 출시가 그래서 됐는데. 그동안 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게 어떤 게 고민거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앞으로 꿈은 뭔지 예. 카카오뱅크 다닐만 하신지 뭐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송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아직 받아보신 얘기는 들어봤다. 나는 말을 예를 들어서 들었다. 내가 여의도에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네. 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에서는 네. 안타깝게도 10억짜리 집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안 돼요? 왜요? 네, 그 이제 속사정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좀 이따 천천히 말하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네. 9억짜리 집을 이제 아파트를 사겠다. 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처음에는 계약을 했을 거예요. 네. 계약금 10% 보통 내는데 그럼 이제 계약서를 썼습니다.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일단 카카오뱅크 앱을 엽니다. 그리고 네. 카카오뱅크 앱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요. 누르게 되면 뭐 간단한 설명들이 나오고 챗봇이 열립니다. 아, 사람 나오는군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챗봇이 열려서 챗봇이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보통 한 7개 정도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들을 해요? 이제 보통 처음에는 집을 사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갖고 있는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싶으세요? 요걸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 네. 구입 예정이세요? 아니면 담보대출이 원하시나요? 네. 그게 서로 그럴 경우에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입할 때 하고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대출을 받는 거에 한도라든가 금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집을 살 때는 9억짜리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예. LTV가 40% 특히 이제 수도권은 그저께 되는데 예. 생활안정자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부여는 되지만 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으로 한정돼 있어요. 1억으로. 네. 그러다 정부 보니까 규제죠 그냥. 정부 규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집을 담보로 하는 것도 사실은 한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네, 뭐 주택 숫자가 많다든가. 네, 주택 수자가 많다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제가 이미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뭐 5년 전, 10년 전에.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돼 있었기 때문에 네. 네. 5억 대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는 3억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금리를 추가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 추가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고 싶으신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외적으로 3억을 대출을 다 갈아타게 해줍니다. 3억을? 네, 3억을. 왜 갑자기 등장한 숫자 3억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 그러면 예. 최대 한도가 1억인데 예. 그것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예. 근데 그것 중에서 사정이 좀 괜찮으신 분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3억을 금리가 조금 저렴한 대로 갈아타고 싶다. 네. 그러면 3억을 다 갈아타게 해주는 겁니다. 4억은 안 되고. 대환대출, 4억은 안 돼요. 대환대출은 3억을 더 추가로 네, 된다. 맞습니다. 네. 기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면 1억이 한도. 네. 아예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3억이 한도. 3억의 한도 기존에 있었던 대출 그대로 해준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인데 6억이 대출이었다. 네. 그러면 6억 갈아타기가 됩니까? 6억 갈아타기가 원래는 이제 됐었는데 네. 그거 6억과
LTV 총 규제 네. 요것 중에서 작은 금액. 작은 금액. 그래서 40% 한도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오겠죠. 지금의 LTV 규제를 넘어서는 건 하여튼 안 됩니다. 안 된다. 네네네, 안 됩니다. 그럼 100억짜리 주택인데 20억 갈아타기 하고 싶다. 네, 안 됩니다. 현재는 1주택이다. 1주택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5억 이상의 주택은 초고가 주택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주택은 LTV 한도를 0을 줍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어쨌든 프로세스에서 제일 처음에 물어봐야 될 질문은 예. 사실 거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출을 뭔가 집을 가지고 대출하실 거냐? 요 두 네. 개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어지냐면 어떤 질문들이 이어지냐면 사고자 하는 집이 어딘지 예. 주소지에 따라서 네. 아까 이제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소득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네.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대략 대략. 네. 대략. 근데 이게 이제 저희도 그런 걸 할 때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예. 도대체 소득을 정확히 아실까? 그러게. 정확히 알까? 세전 세후 네, 엄청 그렇죠. 복잡하고 사실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 자기 소득을 정확히 아는 달은 아마 365일 중에 딱 하루 연말정산한 결과를 내가 봤을 때 네. 그때만 정확히 압니다. 예, 네. 예. 그때 아는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세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다. 그러니까 실제 연말정산 소득이 예를 들어 5,320만 원이다 치면 예. 본인이 5,300까지는 넣으신다고요. 연말정산 소득이라는 게 연봉계약서에서 사장님하고 사인한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세후로 받은 세전 금액을-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 세전 금액. 금액. 세전 금액. 네. 그럼 대개 연봉계약서에 사인한 그 금액이 세전 금액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네. 사장님이 그거보다 더 줄 리는 없거든. 맞습니다. 거기에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잖아요. 내가 수익이 많다고 하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걸리지. 왜 걸립니다. 이제 증빙 자료를 통해서 실제하고 소득을 비교해 보는데 네. 저희가 가조회라고 부르는데 아까 그런 이제 한도와 금리를 나올 때 소득을 본인이 입력한 걸 기준으로 이제 한도 금리를 뽑아내는 행위를 가조회라고 부르는데 네. 그때 입력했던 소득과 실제 서류를 확인했을 때 한 소득이 이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특히 직장인하고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을 대부분 성실하게 집어넣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정보를 얻고 나면 저희가 각종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 조회라든가 네. 예. 이 집값이 도대체 얼마인지 조회를 하고 그리고 CB 조회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조회들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한도 금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챗봇이 열리고부터 한도 금리를 나올 때까지 예. 시간 예. 네. 시간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3분 30초 정도 걸려요. 아, 다 입력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리고 한도 금리까지 나오는 데까지. 나온 데까지. 아, 자기가 입력하는 시간도 걸려. 네, 내가 다 소득이 포함해서. 얼마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 그럼 다 입력하고 오케이 누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숫자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입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챗봇이어서 예. 대화하듯이 물어보고 답하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예.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해줬어요 제가. 그리고 나면 조회하는데 보통 한 5초 이렇게 삥삥삥 돌아가는 걸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네 가지 정보를 저희가 조회하는데 네. 신용 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5초 정도 걸립니다. 이게 5초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5초 되게 빠른데 이런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핸드폰에서 보시잖아요. 예. 5초 굉장히 길게 느껴지십니다. 아.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소득을 네. 좀 부풀려서 썼어요. 네. 그러면 챗봇이 경고를 줍니까? 경고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네. 들면 100억을 쓰셨습니다. 네. 그게 연봉.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실수일 수도 장난일 있고,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렇게 얼랑을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입력은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100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도 금리를 보여주는 게 이제 저희 챗봇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상태면 어떻다. 이걸 보여줍니다. 아, 100억이라면 네가 입력한 게 맞다면 그 네, 정도가 맞다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조의 챗봇과의 대화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시뮬레이션 해보는 데 쓰세요. 아. 그럼 이게 다른 이제- 은행 금리 비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꿀팁 같은 건데 네.
이제 요즘은 예전과 달리 신용정보 조회를 한다 그래서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절은 지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집살 계획만 있는 거예요. 계약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내 돈이면 얼마 정도 대출이 나올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예, 요즘에. 어. 그래서 그냥 제가 들어가서 입력해 보는 거예요. 예. 한도도 이렇게 나오고 금리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의 연봉이 5천인데 네. 내년에 승진할 거야 난. 네. 그럼 연봉이 이제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가정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연봉 7천이 됐다고 가정하고 어, 난 됐다고 7천입니다. 가정하면, 이렇게 아. 하면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구나.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아. 현재 연봉에서는 대출이 예를 들면 2억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 2억과 대출 2억 합치면은 한 4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 내후년에 연봉이 좀 올랐어. 그러면 돌려보면 한도가 3억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요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게 요 프로세스고, 두 번째는 다른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서류를 냈고 한도 금리를 보기 전에 카카오뱅크에서 한도 금리를 한번 조회해 보시는 거예요. 조회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거죠, 보험처럼. 예, 예. 그래서 한도 금리가 실제로 나오는 걸 보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은행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나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구나. 예. 요걸 미리 아시면 네. 이 조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나쁜 건지 건지 판단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쓰셔서 네. 이게 이제 이 말을 하면은 저희 직원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대출 안 받을 거라도 그냥 장난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시라.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고객도 있었냐면 가조회를 하시고 소리를 내 가지고 약정까지 다 하셨어요. 예. 카카오뱅크에서. 예. 근데 약정 취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나 갑자기 마음 그쵸, 바뀌어서 그쵸, 그쵸. 대출 안 받을 네. 거야.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사정이 어떤 거였냐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음. 한도 금리가 먼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약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중은행에서 이제 뒤늦게 금리가 가져왔는데, 나왔는데 거기가 금리가 더 좋았어요. 조건이 좋았어요. 시중은행이. 시중은행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상품이었냐면 정책 상품이에요.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상품이었는데 네. 그 정책 상품은 이제 고정금리로 네. 이렇게 쭉 40년 동안 고정금리 할 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조건이 좋으니까 저희는 약정 취소를 하시고 거기 이제 약정하시고 실행하신 예. 고객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뭐 카뱅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송 팀장님 언제까지 카뱅에서 근무하시리라는 분도 없으니까 그건 뭐 그거 카뱅 사정이고. 네네 네. 맞습니다. 고객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 챗봇이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조의 한도가 나오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합니다. 네. 서류 제출 행위는 보통은 이제 서류를 고객이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크래핑이라 그래서 정보를 저희가 가져옵니다. 동의를 받아서. 무슨 정보로 가져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보들은 이런 겁니다. 소득 관련된 정보요. 예. 그리고 이 재직 여부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정보들이 뭐냐면 등본, 가족 관계 같은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세대별로 집이 한 개 있냐 두 개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도 금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내 가족 수가 얼마인지를 증빙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크래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고객분들이 사진으로 내야 될 이제 정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그리고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부등본 예. 요걸 이제 사진으로 내시면 저희가 그걸 OCR 기술이라고 텍스트를 이렇게 추출해서 읽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걸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넣고 한도금리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 과정들이 좀 있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도가 나왔습니다라고 고객분한테 알려드리면 예. 약정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고 약정을 아니, 한다는 그럼- 건 대출을 받을지 말지. 받을지 말지.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챗봇에 입력했어요. 그 네. 외에 서류를 직접 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뭘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스크래핑으로 가져와서 알아서 확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내가 내는 서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계약서를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계약서를 내야지 이 계약이 성립할 건지 말 건지 알 수가 있는데 그 계약서는 스크래핑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정보로 저장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경우에. 네, 집을 사는 경우에. 그러면 그 계약서는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집을 있는 상태에서 제가 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내 거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건 스크래핑이 안 되거든요. 그게 집 문서. 카카오뱅크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네. 등기부등본이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등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대신 들어갈 수는 없나 봐요. 대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요즘엔 어떤 거냐면 집문서가 있고 예전의 집문서하고 달리 비밀번호가 이렇게 네. 쭉 적힌 어떤 번호의 조합과 어떤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는 번호의 조합이 있고 예. 고유번호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등기를 설정하는 절차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집문서 종이가 필요하다. 네. 그 뒤에 스티커 띄고 뭐 맞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네. 스티커 띈 그 종이 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로 제출을. 그러면 거기까지는 비대면으로 됐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완전 비대면은 아니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이게 비대면인데 네. 사실 달 따져보면 진짜 비대면이 아니더라. 결국 네. 사람 오더라. 결국 사람이 등장하더라.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많이 받았고 일단 이제 그 첫 번째는 100% 비대면이냐? 네. 그러면 상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구입자금, 집을 살 때하고 생활안정자금 받을 때, 집이 있을 때. 네. 요건데 집이 있을 때는 100% 비대면이다. 예. 사람 만날 일이 없다. 네. 이거고 구입자금 할 때는 마지막 엔딩샷에서 법무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대면이 아닌 건 맞고요. 맞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고객이 100% 비대면을 원할까? 이거예요. 원해요. 아니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예를 들면 왜 원하지 않냐면 이런 거예요. 집을 지금 제가 사는 거거든요. 예. 제가 네. 사면서 대출을 받는 거고 예. 그러면 이 거래 사실을 누구하고 같이 엮여 있냐면 파시는 분하고 저하고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파는 쌍자간이에요. 사람, 그렇죠. 파는 사람도 쌍자간이에요. 걸려 있죠. 그런데 네. 이 쌍자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네. 소유권 이전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등기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심지어 본인이 셀프 등기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파시는 분이 네. 전자서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전자서명을. 예. 근데 이 전자서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파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그리고 증명한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전자서명을 하는데 그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처음- 뭐래요? 처음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은 불편하도록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사실. 않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 요의가 있고 두 번째는 집을 파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은 대면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집을 누가 가지고 있냐를 보면 네. 최근에는 20대, 30대가 많이 사지만 예. 40대, 50대, 60대, 70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을. 주로 파는 분들도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이죠. 파는 분들. 예. 그럼 그분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대면이 익숙해요. 그렇죠. 대면을 그렇죠. 선호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집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내 집을 사가는지 궁금해하시고 네. 어차피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서 만나세요. 네. 만날 때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라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이거보다는 그냥 인감도장 증명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네. 이거 하나만 가져다 주면 알아서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하세요. 그렇죠. 네. 예. 어디 들어가고 뭐 하라 그러고 공인인증서가 만료가 언제 될 거며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법무사가 등장해서 네. 법무사가 그래서 직접 왔다 갔다 법무사가 한다. 법무사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객분들 여러 번 미팅도 하고 예. 설문조사도 해보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걱정이 그거예요. 집을 사고 파는 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래 중에 하나인데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대출을 통해서 사는 이 절차가 진짜 잘 진행되는지를 비대면으로 하고 증거를 보는 거 좋은데 편리하고 좋은데 나도
뭔가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걸 이제 좀 듣고 싶고 대면을 통해서 알고 싶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니즈가 아직은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게 보통 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서로 만나서 도장 찍는데 네. 지금 카카오뱅크가 하는 일은 집 사고 파는 계약을 대신 비대면으로 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건 다 알아서 했고 네. 사람 얼굴 보고 다 했고 네.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러 은행 창구를 안 가도 됩니다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뭐 무슨 친구한테 돈을 빌려오든 관계 없잖아요. 내 관계없습니다. 통장에 돈을 꽂아주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매수자가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매도자가 왜 그걸 고민을 해요? 매도자가 왜 고민하냐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아, 전자서명 네, 해야 전자서명하라고.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법무사가 그냥 와서 이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뭐 하고 주시면 제가 도장 찍을게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한데 맞아요. 내가 들어가는 게 더 불편하다. 훨씬 불편해요. 어떻게 그게 더 불편할 수가 있지? 그거를 한번 해보신 분은 다시는 안 한다 그래요. 심지어 중개사분들이 이제 중간에 서서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블릿을 딱 들고 이렇게 한쪽 페이지 열어가지고 매도자분한테 여기 서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 설명해드리고 요걸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진행하는 중개사분도 어.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 처음 그게 하는 거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풀어내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가 합치되면 그거 자동으로 풀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카카오뱅크처럼 비대면 대출을 해주는 이런 데가 고객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고객이 한 2천만 가까이 되는데 예. 이게 2천만이 아니고 4천만 고객이 됐다. 네. 그러면 웬만히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저희 고객이에요. 네. 그러면 4천만이 저희 되면. 앱에서 모든 거래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인증을 해줄 수 있어요. 이미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게가 되면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저희 100% 비대면으로 가는 게 이제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 거래를 비대면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네. 비대면 거래를 여러 번 내가 해봤다. 그럼 익숙해질 거니까. 네. 그러면 아마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가서 법무사 등기 수수료 없어지는 거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걸 카뱅에서도 확인해야 돈이 나간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법무사는 그 법무사를 쓰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누가 내요? 현재는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소유권 이전의 혜택을 누가 받냐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매수자가 내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네. 저한테 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법무 비용을 지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법무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보통 이게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법무사 협회에서 규정된 어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중개사 같은 경우도 이게 가격이 상한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적정가라고 산정할 수 있는 표가 있어요. 예. 그 표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고요. 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 보수에 일정 부분 할인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된 가격으로 하고 있죠. 그게 얼마냐니까요. 공개하기는 어려운 건가 봐요. 공개하는 게 이제 케이스마다 달라서 그런데 금액별로 달라서요? 네 이게 금액별로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금액별로도 다르고 네. 뭐에 따라 다르냐면 등기를 해야 되는 예. 건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 네.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원래부터 살 때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집이 있고 근저당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근저당. 그럼 이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근저당을 말소. 말소시키는 등기를 하나 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카카오뱅크의 새로운 근저당을 잡는 등기를 또 하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등기가 3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 3개 등기가 일어났을 때하고 소유권만 할 때하고는 비용이 다르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5억짜리 이제 집을 산다, 사고 네. 판다 예. 그럴 때 대출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순수하게 법무사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가 50만 원
그분이 아마 그 책정해 놓은 가격의 맥스값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확한 예, 숫자는 제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수십만 원 수준인 거예요. 그분 그건- 하루 인건비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 부담한다. 빌리는 분이 다른 네. 걸 비대면으로 하는 네, 대신에 네, 그거 싫으면 셀프 등기를 하기도 해요. 하기도 네. 하고. 네. 셀프 등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저도 셀프 등기를 이제 몇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야 우리 팀장님이 보니까 뭘 물어봐도 막힘이 없네. 이렇게 사실 뭐 물어봐서 약간 당황하는 기색도 있어야 재밌는데. 보통 이런 분이 굳이 셀프 등기까지도 해볼 필요 없어요. 은행원이 스스로 셀프 등기를 해볼 필요는 없는데 네. 호기심 많으신 분이네요. 네, 네, 네. 아니 제가 듣기로도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카카오뱅크의 하여튼 대출과 관련된 상품은 다 설계하신 분이어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모셨더니 역시나 뭐 네가 그런 거 물어볼 줄 아는 막 그래서 대개는 그렇죠. 그거는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법무사 그렇다. 사무실의 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싼 데 찾아봐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 네. 카카오뱅크 외에 다른 요즘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대출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데들도 많이 네, 있는데 네, 뭐 네. 하나은행 등등등 네, 많이 네, 하는데 네. 그 당시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달라요?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법무사 등장하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다만 프로세스 중간 중간에 네. 약간 디테일이 다르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뭘 이제 고객이 느끼기에는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 신청은 비대면으로 해요. 100% 다. 네. 다른 시중은행들도 그렇고 하는데 중간에 지점으로 방문하게 하냐 안 하냐예요. 고객한테 전화를 하게 만드냐 안 만드냐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에 인터뷰를 고객분들 많이 했는데 네. 그때 할 때도 실제로 비대면 시중은행 주담대들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시작하지만 네. 중간은 대면이 되고 마지막도 대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에 한번 오시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주택 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내 네. 세대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저희 세대로 들어가 있는 저희 부모님 제가 부양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 거예요. 예. 네. 그럼 이분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체크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대출을 신청하려면. 예. 그러면은 동의를 받으려면 전자적이니까 전자적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디테일이 약하면 구현이 되게 잘 안 돼요. 은행이. 은행이. 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비대면 주담대 약점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건 잘 안 되니까 네. 아버님 사인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리했다 또는 인감도장을 찍으셔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네. 팩스로 받든 우편으로 받든 등기로 받으셔서 예. 그거를 지점에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카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희는 쉽게 생각하면 카톡 같은 거를 예. 그분에게 보냅니다. 네. 아버님한테. 아버님한테. 예. 오. 그럼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카톡은 하시잖아요. 예. 들어가셔가지고 내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걸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예.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정보를 저희가 읽으면 동의한 걸로 인정을 받죠. 아하.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중은행도 카톡을 보내면 되잖아요. 시중은행도 아마 톡을 안 열어주지. 안 열어주는 거야. 안 열어주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 있다. 네, 야, 지금은 이거 디테일이 좀 약해서 그런 건데 아마 할 겁니다. 이 분명히. 팀장님이 교묘하게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디스가 아니고. 디스가 아닙니다. 시중은행들은 아직 우리를 못 따라와. 디스가 아닙니다. 근데 시중은행들이 굳이 카카오한테 그걸 허락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카톡을 보내고 예. 아버님이 오케이 한 거를 시중은행이 이걸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하다고 믿느냐? 야, 카톡에 밖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진짜 본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예, 예. 뭐 이러면 뭐 그러면 또 그렇겠죠. 네. 아니 그래서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윤호영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랑 그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야, 왜 사장님이랑 친하다고 지금 안면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되게 싫어. 저희 데니얼이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데니얼님, 데니얼님한테 한번 그때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 비대면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다 이제 신용대출만 주로 하고 할 때였는데 주담대 비대면은 왜 안 됩니까? 카카오뱅크는 지점도 없으니까. 그 비대면이 안 되면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네. 그게 될 것 같죠? 복잡합니다. 네. 뒤에 복잡합니다. 앞에 이렇게 쭉 가다가 뒤에 걸리는 게 좀 있어서 그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던데. 그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그러니까 데니얼은 왜 안 되는지는 디테일은 어차피 지금 저 송홍근 팀장님이 챙기시니까 그렇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송 팀장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거야. 에이. 안 된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얘기 듣고 이게 비대면으로 구현하는 게 요즘 뭐 다 비대면이긴 한데 또 이게 좀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에 복잡한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화면에 잠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네. 준비해 오신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게 저희가 비대면 주담대 할 때 엄청 고민했던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이제 4개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고객분들이 상담받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대면의 상담의 장점을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말이냐면 실제로 만나서 상담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네. 묻는 말에 답만 해주면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저희가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했을 때 되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보통 그런 것들을 하면 불편해하는 포인트가 짚히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순서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예. 충격적인 결과가 뭐였냐면 고객은 대면을 원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비대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망했네. 나야 그냥 갈게 그냥 고객은 대면을 원한다. 이게 나 거기 그 자리에 있어. 아 진짜. 대면이 너무 편하다. 이런 충격적인 네. 말. 근데 네. 사실은 이제 편리함과 예. 대면의 장점을 다 해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이제 아. 그래서 저희가 요걸 어떻게 할까. 어. 그래서 이제 챗봇이라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낸 거고 예. 챗봇이 처음부터 가조회부터 끝까지 이렇게 리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챗봇이 나와서 서류가 이 정도 진행이 됐어요도 알려주고 서류가 심사 완료됐어요도 알려주고 이제 약정이 되셨으니까 법무사를 3일 이내에 알려드릴게요. 예. 또 법무사가 이 사람이에요로도 알려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담받듯이 요 이제 컨셉을 잡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까 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민이 그거였고 그거를 저희가 챗봇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 두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네. 규제 대응이 또 고민거리였거든요.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각종 규제들이 최근에 이제 뭐 LTV, DTI, DSR 규제 지역을 풀었다 안 풀었다 이런 네. 것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예. 수시로 바뀌고 또 이것도 어떤 게 있냐면 살짝 디스하시네. 아, 이것도. 이거 아니 수시로 바뀌는 게 지난달에 모셨으면 못 들을 방송이었다. 수시로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예.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이제 바꿨는데 네. 북한이야 북한. 바꾸는 것들을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해내야 되는데요. 예. 그 대응을 하는 게 대면이다 그러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문을 하나 만들고 계약지를 써가지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 지점에 시행문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점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네. 숙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지역이 LTV가 60에서 40으로 바뀌었구나. 밑줄짝 별표. 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상담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비대면은 그게 안 돼요. 시스템에서 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 뒷단에서. 그렇죠. 예. 뒷단에서. 예. 그러면 되게 빨리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느낌하면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로직적으로 순서를 쫙 짜놓은 거거든요. 네. 짜놓은 건데 여기에서 원래 그렇지. 질문을 3개를 받아가지고 3개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네. 여기서 질문이 4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아. 그렇지.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문이라는 게 완전 뒤바뀐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다 바꿔줘야 돼요. 사람은 그거 그냥 그거만 확인해서 타다가 머릿속으로 네, 알아서 맞습니다. 계산하는데 네. 뒤에 백단에 인공지능인지 뭔지는 네. 헷갈리는 거지. 헷갈리는 거죠. 다시 원래 교육시켜야 되는 거지. 얘가 나한테 답을 3개만 줘야 되는데 이제 4개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이제 못 하겠네. 그리고 에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뒷단의 개발들을 쭉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다가 네. 챗봇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거를 운영하는 챗봇 빌더라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특정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걸로 바뀐다. 네. 또는 LTV가 40에서 60으로 바뀐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엑셀에 숫자 치듯이 네. 입력만 치면, 해줘요. 네, 입력만 하고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면 반영을 합니다. 걔가 AI예요, 일종의 AI. 일종의 AI인데 그런 설명보다는 한국형 AI지. 정책이 이렇게 막 바뀌는 나라에서 대응하기 위한 AI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되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고 네. 저희가 상상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해놨고 음. 요게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애드해 나가는 단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주담대 오픈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아직도 되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네. 은행원들은 정책 바뀌었다는 것만 알면 그것만 숙지하고 다시 설명하면 되는데 네. 뒷단에서 다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니까 네네네.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러나 그걸 이제 극복했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니 어떡합니까? 오히려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어쨌든 이제 당선인께서 새로운 정부를 여실 때 여러 네.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일어난다는 건 변화란 뜻이거든요. 예. 그렇죠. 방향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예. 그게 상관없이 네. 변화에 대응은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바꿔봐 또 이제 네, 다 네. 되는데 이제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전세 대출도 저희가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끝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전세 대출도 한번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바꾼 적이 있어요. 내용을. 네. 그랬을 때 비대면으로 하고 있던 전세 대출이 이제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한 달 동안. 작년 뭐 가을 이때 재작년 가을인데 네. 재작년에 뭐였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왜 닫았냐면 무슨 규제였죠, 아까 그게? 말한 규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규제 네. 내용이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백단에서 시스템이 다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은행들도 은행들도.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단축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중단 없이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일들을 시간을 단축하는 거에 이번에 좀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의 고민 중에 하나는 결국은 아까 스크래핑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 계약서라든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해야 되는 네. 거. 예. 그거는 사실은 사람이 눈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거는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뽑아야 되고. 네. 네. 그 인건비.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들 수밖에 없는 예. 구조로 가면 이거는 비대면 대출의 장점을 완전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은행원 뽑지. 맞습니다. 네. 기왕 그래서 뽑을 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운용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힘을 썼죠. 예를 들면 사진을 읽는 기계, 네. 읽는 프로그램 이런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또 정확히 읽어야 되고 그거 정확하게 읽기 힘들 것 읽기가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예를 그게 들면 무슨 기술이라고 이름이 있던데요? 그게 OCR 기술입니다. OCR. 네, 예, OCR. 예. 그게 이제 뭐의 약자냐고 물어보면 저도 답변을 못하지만 네. OCR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어떤 사진을 딱 보내줬는데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저희가 읽어요. 예. 읽는데 그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정확도가 30이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건 못하고요. 그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애를 믿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게 어떤 거냐면 그 아까 이제 집문서 등기부등본에 고유번호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숫자와 영문의 조합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S하고 예. O하고 예. 이렇게 써 있는데 흐릿하다 그러면 O로 읽을지
Z로 읽을지 E로 읽을지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식별해내는 요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도 명함앱 있잖아요. 그 뭐죠? 네네네. 리멤버. 리멤버. 네. 그게 하면 편리한데 그래도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전화번호 제대로 읽었는지. 그리고 전화번호 총 11자리 중에 네. 에이 저희는 하나만 틀려요. 거의 정확해. 다 틀리는 거지. 95% 정확합니다. 믿으세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 기술 뭐였죠? OCR 기술을 네. 쓰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근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10개 중에서 7개는 OCR을 믿어. 그러니까 확인을 하더라도 OCR을 확인하더라도 사람이 OCR의 이제 이미지를 보고 예. OCR의 결과물을 보고 눈으로 비교할 수 있게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판정 결과를 알려줘요. 이건 네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 빨간불. 아 약간 애매한 거다. 애매한 그런 걸 거다. 알려면 떠지는 애매한 거예요? 거야. 이거는 애매해서 요건 좀 눈으로 봐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저희가 알랍 같은 걸 주고요. 그렇지 않아. 믿어도 돼. 그러면 패스 시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왔고 네.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빨간불, 파란불 없어지겠죠. 언젠가는. 네, 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IT 기술자는 아니지만 노하우더라고요. 다양한 케이스를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애가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요럴 때는 S를 읽어, 요럴 때는 예. E를 읽어 이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했고 나머지 이제 한 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법무사 관련된 예. 내용이. 그거는 어떤 거였냐면 대면을 할 수밖에 없고 소유권 이전을 담당해줄 법무사가 필요한데 예. 저희의 고민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그 물량이라고 표현하는데 법무사 한 분이 네. 하루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게 최대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서류를 받으셔가지고 네. 실제로 등기소에 가셔서 접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사람이. 음. 그러니까 지역이 분산돼 있거나 다르면 내가 여기 가서 약속한 시간에 서류 받고 예. 또 어디 가서 서류를 받고 예. 이게 최대 2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30만 원씩은 받으셔야 받으셔야 예. 되는 인건비가 건데. 나오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수가 2개인데 네. 집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손 없는 날 특정인 그렇지. 월말 이럴 때 어. 몰리게 돼 있어요. 네. 아. 그 몰리면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네. 스케줄이 다 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8시부터 시작해갖고 밤 10시까지 내 스케줄이 1분 단위로 막 짜져 있는데 네. 삐끗하는 순간 2, 3호까지. 굉장히- 그 이제 민원 뒷감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을 담당하실 법무사가 저희하고 제휴가 돼 있는 데가 10군데인데 예. 이날 갑자기 100개의 일감이 떨어지면 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이제 네. 점점점이 막 찍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런 솔루션을 찾고 방법을 찾는 거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 그걸 하려면 지금 어디- 오늘 OCR로 하면 법무사가 필요 없어요 그럼? OCR 그거 솔루션은 어떻게 찾았냐면 OCR은 아니고 요렇게 찾았어요. 뭔가 현재 이게- 이제 그 어떤 방식이냐면 약간 느슨한 제휴예요. 느슨한 제휴. 예. 그러니까 저희하고 관련 있는 법무사가 현재 지금 100명을 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루에 200건을 동타임에 처리할 수 있게 네. 처리가 네. 돼 있는데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법무사 분들만 볼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어떤 일을 하냐면 고객이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약정을 딱 하는 순간 예. 그 사이트에 저희가 일감을 딱 하나 떨어뜨립니다. 아 택시 호출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비슷합니다. 네. 네. 거기에 일감이 딱 떨어지면 이 법무사분들이 조회를 해보세요. 예. 어느 지역인가? 가까운 데 있나? 네, 가까운 데 있나? 완전 택시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임한다고 표현하는데 네. 내가 할게라고 클릭을 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견적을 내 가지고 음. 견적을 이제 등록을 하세요. 네. 그러면 그 견적 등록된 사실과 수임한 법무사의 정보를 저희가 고객분한테 알려드려요. 네. 그러면 고객분이 나는
비용을 얼마 정도 낼 거고 거기에 이제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취득세를 얼마 낼 거고 등록세를 얼마 내고 이런 세금 부분과 예. 그다음에 이제 순수 비용 이렇게 예. 이제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면 그분들이 저희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다른 법무사 일을 분과, 하시고. 네, 하시고 하다가 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물량을 이렇게 주는데 요게 내일 할 일을 오늘 줘버리면 감당은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잔금일 실제 일할 때보다 길면 한 달, 최소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미리 알 수 있죠.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내 스케줄에 맞춰서 물건을 이렇게 잡아놓고. 잡아놓고 내가 이 요일은 이거 하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저희 거를 먼저 잡아놓으면 아하. 다른 스케줄하고는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 라고 표현할 택시를 밤 10시에 잡으려면 안 잡히는데 아하. 미리 잡는 거죠. 하루 전날 나 이때 한 10시쯤 잡을 거니까 예약을 해놓으면 그거는 어디서 경기도에서 올라오든 어떻게 하든 조달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혹시 그분이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네. 그날 못 나오시면 어떡할까? 네. 요걸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법무사. 네, 법무사분이. 야, 그렇지. 약속했는데 그분이 판쿠라면 CS는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밌네. 그런 어떤 백업 플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야. 그런 문제들이 있다. 야, 생각보다 뒤에 뭐 고민할 게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대출 금리는 네. 얼마쯤 나옵니까 요즘? 금리 요즘에 그것도 장표를 제가 요즘 좀 높아졌다는 기사들이 네 있던데.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장표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장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요거 보시면 네, 비교를 그냥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좀 낫다. 예. 그 주담대 현재 그 저희 카카오뱅크 실제로 약정하신 분들 평균 금리가 3.7% 정도 됩니다. 예. 3.7%고 시중은행 이제 평균이 4.1%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이게 아마 주담대를 작년 이맘때쯤에 신청했거나 받아보신 분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금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 3% 초반대가 나오고 심지어는 2% 중후반 예. 이렇게도 나왔는데 예.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3.7%인데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예. 가상금리가 있고 그게 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는 대체로는 무슨 금리죠 그게? 코픽스 금리 코픽스. 또는 예. 뭐 여러 가지 금리를 쓰는데 대표적인 게 코픽스 금리 예. 또는 금융채 음. 그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 은행채 요 금리. 금리채를 쓰는데 그 대부분 비슷하게 수렴합니다. 네. 단기간에는 조금 격차를 벌리지만 결국은 수렴하게 돼 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금리가 평균적으로 2.7% 거기에 가상금리를 이제 1% 정도 붙여가지고 3.7 정도 해주고 있고 시중은행은 이게 이제 제가 뭐 따로 조사한 게 아니고 네. 은행연합회에 가시면 공개가 됩니다 다. 근데 왜 기준금리는 왜 다르죠? 시중은행은 저게- 2.2, 카카오는 2.7. 그 어떤 거냐면 금리를 선택하실 때 고객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시절에.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잖아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는 6개월마다 변동하는 상품인 건지 예. 기준금리가 예. 아니면 이게 5년 동안은 고정인 거냐 네. 아니면 이게 만기까지 고정인 거냐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어떤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시금리가 낮다 그래서 나 베스트샷을 잡았네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6개월 변동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현재도. 예. 그러니까 1.7, 1.8 정도 되고 예. 5년 동안 고정할 수 있는 기준금리 요거는 현재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1% 정도가 높아요. 예, 고정이니까. 고정이니까. 서로 다른 예.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 시중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가 2.2%라는 거는 평균이 그렇다. 평균이 그렇다. 고정금리가 많으니까. 고정금리가 더 적은 거죠 카카오뱅크보다.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낮고 예. 고정금리가 2.7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예. 높아요. 아. 그래서 변동금리가 많이 섞이게 되면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고 아. 고정금리를 많이 하면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카뱅은 예. 변동금리 상품이 많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변동금리 상품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는 많고요. 카카오뱅크는 거의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여서 현재는 제시금리를 비교하실 때 꼭 예. 가상금리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뭐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네.
제시하실 때 꼭 그 부분은 봐라. 네. 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저건 뭐예요? 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게 어떤 거냐면 대출을 받고 네. 뭐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40년, 뭐 35년, 30년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예. 받고 나서 먼저 갚는다고 해서 먼저 갚는 거. 은행을 놀래게 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 그렇죠. 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이 이제 느끼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시중은행들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전체금융 상품들도 저걸 부과합니다. 네. 아까 말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부과하는데 음. 보통 1.2에서 1.4% 예. 부과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면제했죠. 그래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한 건가요? 그게 이제 막 시작해서. 네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연장할지 말지를. 음. 근데 뭐 금리에 자신이 있으면 네. 면제해도 되죠. 안 떠나갈 테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자신감이죠. 요거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비대면 대출이 지금 이제 하는 은행도 있고 안 하는 은행도 있고 한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면 네.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대환 대출이 활발해지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딴 데도 빨리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만 될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니면 딴 데는 비대면이 아니고 그냥 대면으로 빌렸는데 몇몇 잘하는 데만 있으면 대환대출 쉬워요? 아니면 다 비대면이 돼야 서로 비교하기도 좋고 대환대출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전체가 다 돼야지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제가 대출을 2개를 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2개를 다 대환을 치고 싶은데 하나는 대면밖에 안 되고 하나는 비대면 은행이다. 이러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기 때문에 고객입증이 불안정해지거든요. 예. 근데 다 되면 좋겠지만 그거를 한 방에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큰데 몇 군데 영향력이 큰 데가 먼저 비대면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면 분명히 고객이 반응이 좋으면 나머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기는 어렵거든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맞다는 거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경험하면 예. 아마 대면 위주로 하고 있는데도 빨리 비대면화를 당연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는 대강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요즘 같은 때도 집을 사거나 뭐 하려면 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요즘 같은 대출 때는 받아야죠. 금리 비교도 네. 중요하지만 네.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의 금리는 그냥 정부가 압박한 금리예요.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려서 올라간 금리가 아니라 예. 대출을 규제해서 집값을 단기간에 잡아보려고 그냥 높여놓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금리라도 지금 집을 사야 되면 받아야지 어떡해요. 받아놓고 나중에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아마 때. 여름쯤 되면 달라질 거예요. 당연히. 그때 갈아탈 수 있으려면 금리가 1% 싸네 비싸네 이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몇 달 안 낼 거니까 이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게 혹은 적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카카오뱅크가 그거 한다고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다른 데도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거 예. 고르시는 게 요령이다. 네. 몇 분이나 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처럼 거래 안 되는 세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즐거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가 고생 많으신 게 아니라 만드시느라고. 네네. 만드시느라고. 와. 저희 뭐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네. 미완성인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것들 이제 좀 준비하고 있고 음. 다음 달에도 아마 뭐 기사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달라지는 거? 네, 달라진 것들이 이제 계획을 쭉 잡아놨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제일 빠른 게 아까 그걸 거예요. 첫 질문이 아까 여의도에서 10억짜리 집을 살 네, 때였는데 네. 예. 아직 카백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9억까지만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 카뱅 정책으로? 카뱅 정책입니다. 예. 왜? 왜 그랬냐면 예. 이게 이제 가계부채 총량 규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카뱅이 해줄 수 있는 총량이 있는데 예. 네. 주택담보대출을 누군가에겐 해줘야 될 것도 총량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여러 사람한테 다양하게 해주려면 해주려면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큰 금액- 우선순위를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해줄 건데 실수요자한테 해주자. 이게 이제 큰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면 실수요자면 무주택자거든요. 예. 그래서 무주택을 먼저 하자고. 그리고 또 집을 비싼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알겠습니다. 더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 푸는 것부터 아마 진행을 뭐 할 것 달라졌는지는 네. 다음 달에 달라지면 네, 네. 한번 나오셔서 한 번 더 해 실제로 주시죠. 그때는 이렇게 네.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챗봇이랑 얘기도 해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뱅 주식 사면 좋냐고 막 물어. 카뱅 주식 사면 좋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총괄팀장님 은행원인데 네. 난 은행원이 후드티 입고 와가지고 야 진짜 맞아. 문제야. 네, 카카오뱅크의 송호은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